담관이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장으로 흘러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담관에 발생하는 급성 또는 만성의 염증성 질환을 담관염이라고 한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담관 질환 가운데에서도 담관염과 담관암에 대해 알아본다. 네, 수도관이 막히게 되면 물이 흐르지 못하면서 썩거나 결국 파열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데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이동하는 관이 막히게 되면 복통이나 오한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심하게 되면은 생명을 위협하는 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담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대구 파티마 병원 소화기내과 김대진 과장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담관 질환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먼저 담관이란 무엇이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죠. 예. 담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관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장으로 흘려보내는 마치 수도관이나 하수도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간 내 담관으로부터 시작을 하며 점차 담관으로 합류하여 간 밖으로 나와 총 담관을 형성하고 췌장 두부를 통과하여 췌관과 합쳐지고 마지막으로 유두부를 통하여 십이지장까지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담낭 쓸개는 총 담관의 중간 부위에서 담낭관을 통해서 매달려 있는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담낭이 수축하게 되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담즙이 수도관과 같은 담관을 통해서 역시 십이지장으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담관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간 내에 이제 담관이 있어서 간 내 담관이 총 담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담즙이 배출되겠습니다. 담낭은 총 담관이 내려가는 이 길에 옆에 이제 매달려 있는 이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담즙의 역할은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며 우리 몸에서 각종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액입니다. 담즙은 담관을 통해서 장으로 분비되어 음식물 중 지방 및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담즙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배설과 각종 해독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담관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담관계통에 발생하는 급성 또는 만성의 염성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담관염은 급성 담관염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혈압저하, 의식저하를 동반한 전신의 세균 감염,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이 되겠습니다. 배가 아프고 주로 우상복부의 통증, 춥고 떨리는 오한 증상과 고열이 나며 눈과 피부색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담관염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네, 담관염이란 쓸개관에 발생하는 급성 또는 만성의 염증 질환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과장님 그렇다면 담관염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 건가요? 첫 번째로 담즙의 흐름이 막히는 폐쇄, 담관 폐쇄가 선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담관 폐쇄로 인하여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담즙에 세균이 감염되어 급성 담관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담관의 발생 기전과 증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담관의 염증이 발생을 하고 그런 이후에 상복부 통증과 발열, 황달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이 담관염과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질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질환인가요? 예, 복통의 양상에 따른 감별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관염은 췌장염과 담낭염과 비슷한 증상, 거기에 황달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복통의 증상과 부위에 따른 질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통이 아래한 복통이 상복부 중앙에 있으면 위염, 찌든 듯한 복통이 상복부 중앙 좌우에 있으면 췌장염, 상복부 우측에 있으면 담낭염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찢어질 듯한 복통이 하복부 좌우에 있으면 개실염, 하복부 우측에 있으면 중소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고드는 듯한 복통이 옆구리 인근 좌우 복부에 있으면 여러 결석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관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췌장염과 담낭염과 비슷한 증상, 거기에 황달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급성 담관염과 감별해야 될 진단은
담낭염 단독, 췌장염 단독, 그리고 식도염, 기능성 궤양, 기능성 소화불량, 신결석, 심근경색, 대동맥 박리증, 폐렴, 허혈성 장질환, 장천공, 급성 담낭염, 급성 장폐색, 부인과 질환 등 여러 가지 감별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근데요, 과장님, 이 담관이 담즙이 배설되는 통로잖아요. 그럼 평소에 담즙이 계속 지나다녔을 텐데 담관이 막히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추측하건대 아무래도 이 쓸개에 돌이 생기는 담석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외에는 또 어떤 원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담관 폐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관에 발생하는 담석, 악성 종양 또는 양성 종양, 담관의 양성 협착, 기생충 등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흔한 원인은 담석에 의한 담관 결석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악성 종양, 췌장암, 담도암, 십이지장 유두부암, 전이성 암 등이 있습니다. 기생충에는 간 디스토마, 거대 간 흡축증 등이 있고 드물지만 해충이 장에서 담관으로 기어 들어가서 담관 폐쇄 및 담관염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담관 폐쇄의 원인으로서는 담석이 가장 흔하고 기생충, 담도의 양성 협착, 그리고 팽배부암, 담관암, 췌장암 등 여러 가지 담관 폐쇄의 원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석 및 담관 결석은 담관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췌장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담석이 유두부를 막음으로써 췌장액이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췌장세포가 파괴되고 담관염과 췌장염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담관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한데 급성 담관염 같은 경우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담관염, 특히 급성 담관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 입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급성 담관염은 폐혈증으로 급격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입니다. 따라서 급성 담관염이 의심되면 우선적으로 입원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식 및 수액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데 복통 및 구토, 소화불량 증상이 있으므로 식사는 중지하고 탈수 및 신부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액 공급을 위한 각종 수액제 주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세균 감염에 대해서는 항생제 주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 입원과 수액,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혈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입니다. 그 외에 이제 담관 배액술을 할 수 있습니다. 급성 담관염은 담관의 폐쇄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막혀있는 담즙이 흐를 수 있도록 담관 배액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내시경 담관 배액술은 내시경을 이용하는 12장에서 담관으로 배액술을 삽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피적 담관 배액술은 몸 밖에서 간 부위의 피부를 뚫고 간을 통해서 간 내 담관으로 배액간을 삽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담관 배액술은 내시경 담관 배액술 또 경피적 담관 배액술을 해서 담관을 배액할 수 있겠습니다. 담관 폐쇄의 원인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로서는 재발 원인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복부 초음파 검사, 복부 CT 혹은 MRI 촬영, 내시경 초음파, 최담도 내시경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담석이나 종양 등의 원인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최담도 내시경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급성 담관염의 각종 원인 질환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최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 시에는 전신 마취도 필요 없고 몸에 칼을 대는 수술도 하지 않고도 담관 결석 등의 원인 질환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담관 및 담관 결석에 의한 담관염이 생겼을 경우에 여기에 담관 끝에 담관 결석이 걸려 있는 경우 내시경 담관 결석 제거를 한 후에 담낭에 담석이 계속 있는 경우에는 담낭 절제술까지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영상학적으로 담관 결석이 관찰되고 전기칼로 담관 입구를 절개한 후에 풍선으로 확장을 하고 1.2cm 정도의 담관 결석을 내시경으로 제거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담관 결석 최담관 내시경 치료를 말씀 다시 드리면 담관이 여러 개의 담관 결석이 관찰됐을 때 내시경 치료한 후에 깨끗하게 담관 결석이 제거된 사진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야, 과장님, 이 최단관 내시경 치료는 정말 효과적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할 때 몸에 칼을 대거나 전신 마취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이런 것 없이도 그러니까 담석 같은 원인 질환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나 환자 중에서 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예, 내시경 치료가 힘든 경우에는 경피적 방사성 중재술을 이용한 치료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피적 담적 배액술은 피부를 통하여 직접 간 내부의 담관으로 튜브를 삽입하여 담즙을 배액하고, 두 번째로 경피적 담관 내시경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간 내 담석이나 십이지장 유두부에 꺼낼 수 없는 큰 담석을 피부를 통하여 직접 내시경을 삽입하여 치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내시경 치료를 주로 1차로 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피적 방사성 중재술을 사용하여 경피적 담적 배액술이나 경피적 담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말씀 듣다가 궁금해지는 게 담관염이 오래되면 혹시 담관암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췌장암만큼이나 발견했을 때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 담관암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담석에 의한 담관염은 담관암과의 관련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화성 담관염이나 간 디스토마는 담관암과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담관암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담관암은 간내 담관암, 근위부 담관암, 원위부 담관암으로 나누기도 하고 상부, 중부, 하부 담관암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상부 담관암은 주 간단의 함유부에서 발생을 하고 전체 담도암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며 치료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중부 담도암과 하부 담도암은 20에서 30% 정도 되며 비교적 상부 담도암에 비해서는 치료가 좀 용이한 편입니다. 담관암의 위험 요인과 예방을 보시면 위험 요인은 발생 기전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복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화성 담관염과 간 디스토마는 담관암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아직 담도암 예방을 위한 뚜렷한 수칙이나 권고되는 검진 기준은 없습니다. 조기 검진은 특별히 권고되는 조기 검진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인 위험 요인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피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담관암 역시 췌장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후는 좋지 않지만은 치료는 분명히 가능하겠죠? 담관암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황달 증상도 없고 복통이나 간 기능 경한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체중 감소 및 피곤함, 식욕 부진, 메스꺼움, 구토, 상복 부위 명치와 명치 통증, 황달, 십이지장이나 대장의 폐색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담관암의 진단 방법으로서는 초음파 검사, CT, MRI, 체담관 내시경, 내시경 초음파,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 혈청 종양 표지자 검사 등이 있겠습니다. 담관암의 치료 방법으로서는 1차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에 의한 절제가 필수적인데 전체 환자 중 담도의 광범위한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50% 이하입니다.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하다면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고려해야겠습니다. 담관암이 황달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체담관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막혀져 있는 담관에 담관 철망을 삽입함으로써 황달 등을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저희가 밥 먹을 때나 아니면 일상생활하면서 탄산음료나 단음료를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마시면 담관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단음료와 탄산음료는 담관암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만이라든지 당을 올리면 담석 등을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또 낚시의 묘미가 잡은 고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 중에 잉어나 향어와 같은 민물고기를 날로 많이 드시는데 이게 또 담관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기생충에 의해서 간디스토마 감염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민물해에 의한 그 간디스토마는 분명히 담관암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은 민물해는 반드시 피해야 하고 간디스토마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된다면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암을 말할 때 가족력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이 담관암도 가족력이 영향을 미치는 암인지 궁금한데요. 가족 중에 담관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진단을 받아보는 게 맞습니까? 예, 담관암 자체는 가족력이 아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담관암이 있었다면은 뭐 초음파나 CT, 뭐 영상 검사 및 혈액 검사 등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담관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담관이 간에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담관암과 간 질환이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나요, 과장님? 예, 일반적으로 간 질환은 B형, C형 간염 그리고 술과 관련이 많죠. 근데 담관암은 특수한 담관염, 그리고 간디스토마 또 아니면 선천적 담도 질환이 있는 경우에 많이 생기고 또 고령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간 질환 자체와 담관암 자체의 연관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간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 담관암이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는 걸 해서 약간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역시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윗배가 아프고 또 얼굴이 노랗게 뜨고 쉽게 피로하다면은 여러분도 혹시 담관 질환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 병원 소화기내과 김대진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